네,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숨진 여학생과 성매매를 하려 했던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용의자는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여학생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살해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 이외에는 숨진 여중생이 사망한 시점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없다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중생은 정말 누구에게 왜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까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4살 여중생 한 모양이 숨진 채로 발견된 건 닷새 전인 지난 26일 정오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모텔방 안에서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이 발견된 시간은 12시 10분경입니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하여 살해한 것입니다. 숨진 한 양의 몸에서는 구타를 당하거나 흉기에 찔린 것 같은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 부분에서 사람의 손에 졸린 듯한 희미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일관상으로 봐서 이렇게 목하고 턱 쪽에 돌르면서 이제 힘을 줘서 생기는 삐긋삐긋하다 그럴까 그런 거 있고.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의 한 양은 왜 이 모텔에 홀로 있었던 걸까? 경찰 조사 결과 한 양은 충북의 한 중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11월 메모 한 장을 남긴 뒤 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년 11월 말경에 가출을 했는데 쪽지를 한 장, 엄마 며칠 바람 쐬고 오겠다 그런 취지의 쪽지를 남기고 그냥 나갔다는 거고. 그렇다면 어린 여중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난 건 도대체 누굴까? 지금 보시는 건 경찰이 확보한 모텔 CCTV입니다. 사건 당일인 26일 오전 6시 40분쯤 한 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의문의 남성. 두 사람이 함께 방으로 들어간 지 2시간쯤 뒤 남성은 홀로 방을 빠져나온 다음 다시 모텔을 걸어나갑니다. 경찰은 한 양의 사망 추정 시점에 함께 있었던 이 남성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3시간 30분 상간에 아무도 문을 노크하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피의자가 08시 40분경에 모텔 문을 닫고 나간 이후로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죠. 모텔에서 사라진 의문의 남성. 이 남성의 정체는 대체 뭘까? 사실 한 양이 모텔에 들어가고 2시간 정도가 지난 뒤 한 양의 소재를 애타게 찾던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양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20대 남성 박모 씨입니다. 처음 한 양과는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라던 박 씨는 경찰의 추궁에 한 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 한 양이 연락이 되지 않자 부랴부랴 찾아다녔던 건데요. 모텔에 한 양이 안 나오니까 찾으러 간 거예요. 주인도 12시가 넘었는데 안 나오니까 같이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양은 그렇게 사망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한 양을 살해한 용의자는 성매수 남성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경찰은 숨진 한 양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접촉한 12명의 남성을 추려내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이들의 얼굴 사진까지 확보했는데요. 피해자의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스마트폰 채팅 메신저를 분석하여 범행 당일 06시 이후 피해자와 접촉한 대상자 12명을 파악하였고,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 성매매 알선자 박 씨가 한 양을 찾아 처음 모텔에 들어왔을 때 현관을 빠져나가는 남성을 마주치고는 얼굴을 돌아보는데요. 우연찮게도 박 씨가 목격한 이 남성의 외모가 12명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과 일치했습니다. 박모 씨가 한 양이 안 나오니까 08시 40분경에 찾으러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의자를 마주칩니다. 그때 그 얼굴을 봤거든요. 이제 살인 용의자는 1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그제 오후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CCTV 속 용의자인 30대 남성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제 여중생을 왜 살해했는지 범행 동기만 밝히면 되는 상황. 그런데 김모 씨는 CCTV에 찍힌 게 자기가 맞고 피해자와 채팅 메신저를 했고 만났고 모텔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왔다. 또 다 인정하는데 죽이지는 않았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텔방에서 나올 때 한양이 옷을 갈아입고 또 휴대전화로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씨. 한양이 미성년자인지조차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이는 좀 어리게 보였는데 이번에 뭐 사장은 친하게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랑 대학교 그런 거 생각해서.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모텔방에서 나온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어젯밤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그 손톱 안쪽에 DNA가 나왔고 혹시 바닥에서 모발이 하나 발견됐는데 동일한 DNA이고 남성 DNA입니다. 용의자의 피부 조직이나 인쇄 증거가 거기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경찰과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 경찰이 확보한 DNA 감식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쯤 나올 예정입니다.